얼마 전 74세 김영수 어르신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평생 건강검진에서 또래보다 건강하시다는 말씀만 들어오셨고, 불과 하루 전 저녁까지만 해도 손주들과 즐겁게 통화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김영수 어르신은 영면하셨습니다. 부검 결과는 수면 중 심정지. 조용한 죽음이었습니다. 유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소리 없는 죽음이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의 약 40%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어젯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마지막 식사는 언제, 무엇을 드셨는지? 침실 온도는 적절했습니까? 어떤 자세로 주무셨는지요? 이 평범해 보이는 질문들이 실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최근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위험한 수면 습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이러한 습관을 개선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연장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분명한 사실 하나는 건강이란 고가의 장비나 신약이 아닌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4가지 수면 습관과 이를 개선할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교과서에는 없는 제가 평생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입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영수 어르신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나이가 들면 신체 모든 기능이 변화합니다. 20년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습관들이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를 넘기면 우리 몸은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밤샘 작업 후에도 거뜬했던 몸이 이제는 단 몇 시간의 수면 부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심장은 젊은 시절에 비해 그 기능이 약 30% 저하될 수 있으며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파열 위험은 4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호흡기 또한 약 23%더 쉽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에서도 잘못된 수면 습관은 마치 천천히 새는 가스처럼 우리 몸에 조용히 해를 끼칩니다. 수면 중에는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며 호흡이 얕아지는데 이때 잘못된 수면 습관은 이러한 생리적 변화를 극단적으로 만들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위험한 습관들은 대부분 우리가 무심코 매일 하는 일상적인 행동들입니다. 늦은 저녁 식사, 자기 전 물 마시기, 따뜻한 방에서 자기, 특정 자세로 눕기 등이 그것입니다. 제가 돌보던 67세 박현숙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가족들이 깨우러 갔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는 수면 중 심장마비. 사망 전날 밤, 할머니는 늦은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드셨고 평소보다 더 따뜻한 방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 2가지 습관이 할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난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괜찮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그러셨을 겁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지금부터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수면 습관과 그 해결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습관. 늦은 밤의 과식 또는 부담스러운 식사. 흔히들 밤늦게 먹으면 살찐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수면 직전의 과식은 체중 증가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밤이 되면 소화 기능을 최소화하고 신체 회복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면 중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되어 심장 박동과 호흡이 느려지고 소화 활동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기름지거나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휴식을 취하려 하는데 위장은 힘겹게 일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위 안에 머무르며 계속해서 위산을 분비하게 하고 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도와 심장은 해부학적으로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어 위산 역류는 심장 박동 이상, 즉 부정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누운 자세에서는 위산 역류가 더욱 쉽게 일어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이내에 과식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야간 심장마비 위험이 71%나 높았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취침 전 2시간 이내에 저녁 식사를 하는 노인들의 뇌졸중 위험이 64%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치킨, 피자, 튀김, 볶음 요리 등은 소화되는 데 최대 5시간까지 걸릴 수 있으며 복부 팽만과 혈압 상승을 유발하여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6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40년간 습관적으로 잠들기 직전 야식을 즐기셨습니다. 특히 라면과 김치를 밤 11시쯤 드시고 바로 주무시곤 했죠. 젊었을 때부터 늘 그래왔다고 말씀하셨지만 3번의 심근경색과 1번의 뇌졸중을 겪으신 후에야 이 습관의 위험성을 깨달으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1세 박민지 할머니는 밤에 자주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깨곤 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저녁 식사 시간을 3시간 앞당기도록 권유했고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야간 흉통이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리에 들기 최소 서너 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잠들 무렵에는 위가 대부분의 소화 활동을 끝낸 상태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 시간은 오후 6시나 7시로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메뉴로는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 탄산음료, 카페인 함유 음료는 피하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균형 잡힌 가벼운 식단, 찐 닭가슴살, 생선, 두부, 채소 위주, 이 이상적입니다. 밤에 정말 배고픔을 느끼신다면 바나나 반쪽이나 따뜻한 허브차, 캐모마일, 생강차 등와 같은 가벼운 간식을 선택하세요. 바나나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칼륨은 오히려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 습관,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십니까? 한밤중에 2~3번씩 일어나는 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여기셨다면 이 습관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70세가 넘으면 신장의 여과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약 40%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방광 용량도 줄어들어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더 자주 소변을 보게 됩니다. 취침 직전 물을 많이 마시면 이미 약해진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수면 중 여러 번 일어나게 만들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밤중에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마다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으로 어지럼증, 실신, 심한 경우 낙상으로 인한 골절, 뇌 손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이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야간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다 낙상 사고를 당하는 70세 이상 노인이 연간 수만 명에 이르며 그중 상당수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거나 사망에 이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야간 낙상의 68%가 화장실을 가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잦은 수면 중단은 심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상적인 수면 중에는 심장이 휴식을 취하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지만 수면이 중단될 때마다 심장 박동이 급격히 변동하는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이러한 불규칙한 패턴이 심장 리듬장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밤에 3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깨는 노인들의 부정맥 발생률이 2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수면 분절, 수면이 자주 끊기는 현상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여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8세 이지은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3개월간 입원하셨습니다.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폐렴까지 겹쳐 생명이 위독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물 한 컵을 마셨는데 이 작은 습관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82세 박서준 할아버지는 밤에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결국 침대 옆에 소변기를 두고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매번 잠에서 깨야 했고 수면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낮에는 항상 피곤하고 짜증이 늘었으며 기억력도 크게 감퇴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저녁 시간 이후 수분 섭취를 조절하도록 권했고 단 2주 만에 밤에 한 번만 일어나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고 아침까지 편히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이 나실 때는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고 입이 마를 때는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로 만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합니다. 저녁 식사 시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의 섭취량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야간에 화장실을 가실 때는 조명을 충분히 밝히고 천천히 움직이며 필요하다면 손잡이나 지팡이를 사용하십시오. 침대 옆에 작은 손전등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자기. 많은 어르신들이 추위를 많이 타셔서 난방을 세게 하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우리 몸은 수면 중 자연스럽게 체온이 약간 낮아지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방 온도가 너무 높으면 24도 이상, 이러한 자연적인 체온 조절 메커니즘이 방해받습니다.
오히려 몸은 과도한 발한, 땀 흘림을 통해 체온을 낮추려 하고 이 과정에서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 탈수 상태에 이르기 쉽습니다. 탈수는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혈전, 피떡, 생성 위험을 높이고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23도 이상인 방에서 자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야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3%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습관, 등을 대고 바로 누워 자는 자세, 앙화위. 등을 대고 자는 자세는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과 인두 주변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약해집니다. 등을 대고 바로 누우면 중력에 의해 혀나 영구개가 뒤로 밀려 기도를 더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얕아지는 질환으로 체내 산소 공급 부족을 초래하여 뇌 기능 저하 및 심장에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여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심장 부정맥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중증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약 80%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코골이가 심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나 심한 피로감을 자주 느끼신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내 온도 조절.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1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온도 범위가 심장과 뇌 기능에 가장 부담이 적고 숙면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방 온도를 높이기보다는 따뜻한 잠옷을 입거나 이불을 한 겹 더 덮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수면 자세 교정. 왼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자세는 위산 역류를 줄이고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며 기도가 막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방지해 줍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것도 괜찮지만 왼쪽으로 자는 것이 소화와 혈액순환에 더 유리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등을 대고 자는 것보다는 옆으로 눕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으로 누워 잘 때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를 끼우면 척추 정렬에 도움이 되어 더욱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65세 이후 피해야 할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 늦은 밤에 부담스러운 식사,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 너무 따뜻한 방에서의 수면, 등을 대고 바로 누워 자는 자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4가지 습관은 모두 수면 중 심장과 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갑작스러운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한 습관들을 개선함으로써 어르신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40년의 의사 생활 동안 저는 수면 습관 개선만으로 건강이 극적으로 호전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아왔습니다. 73세 박소의 어르신은 이 4가지 습관을 모두 바꾼 후 고질적인 불면증이 사라졌고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82세 이민준 어르신은 수면 자세만 옆으로 바꾸셨는데도 20년간 고생하던 코골이와 아침 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애쓰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십시오.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침실 온도를 1, 2도 낮추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만 앞당기는 것처럼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 개선은 단순히 죽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을 높여 낮 시간의 활력까지 되찾아 드립니다. 이 정보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평안한 밤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응원합니다.